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황시현 변호사입니다. SKT 유심 정보가 유출됐다. 가상화폐 투자자 지갑 초토화 우려된다. 야, 가상화폐 투자하시는 분들 잘 들으시기 바랍니다. SKT 유심 정보가 유출되면요, 이 가상화폐 투자자 지갑이 털릴 가능성이 있답니다. 즉시 보안을 강화해야 한답니다. 지금 가상화폐 거래소 EFA가 무력화될 우려가 있다. 비밀번호만 바꿔서는 막지 못한다. 투자자들 인증 앱, 하드웨어, 키가 필수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는데요. 이 소식을 전하겠습니다. 가상화폐 투자들이 사용하는 휴대폰의 유심 정보가 최대 규모로 해킹되는 초유의 사태가 발생했습니다. SK텔레콤에서 벌어진 대규모 유심 정보 유출 사고가 가상화폐 이용자들에게 직접적이고도 심각한 위협이 된답니다. 자, 19일 오후 11시쯤 SKT는 자사 내부 시스템이 악성 코드에 감염돼 고객들의 유심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됐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이번에 유출된 정보에는 IMSI, 국제이동가입자 식별자, 그 다음에 MSISDN 전화번호, 그리고 인증키와 같은 주요 통신 보안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같은 핵심 정보들은 통신사 시스템을 속여 타인의 전화번호를 탈취하는 SIM 스왑 범죄를 가능케 한답니다.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지금 SKT에서는 지난 19일이죠. 유심 데이터가 외부로 유출됐다고 밝혔는데, 이렇게 유출된 정보에는 국제이동가입자 식별자라고 하는 것과 그 다음에 전화번호, 그리고 인증키와 같은 주요 통신 보안 데이터가 포함되어 있었던 것으로 확인이 됩니다. 그러니까 이 통신 보안 데이터, 이게 뚫리면은 보안이 안 되니까, 그러면 통신사 시스템을 속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타인의 전화번호를 탈취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공격을 하면 해커가 특정인의 전화번호를 본인 소유의 유심에 이식해 버리는 방식으로, 야, 전화번호 자체를 자기 소유의 유심에 이식해 버리는 방식으로 그 결과 해당 전화번호로 수신되는 인증 문자와 통화를 모두 가로챌 수 있답니다. 다시 말하면 어떤 사람이 이제 여기에 당하면 내가 그 사람한테 전화를 걸었다. 그러면 그 사람이 받는 게 아니라 이 해커가, 이놈이 중간에서 그걸 모두 가로챌 수 있다는 거죠. 특히 다수의 가상화폐 거래소가 여전히 이 SMS 기반 2단계 인증을 채택하고 있는 점을 고려하면 피해가 현실화할 경우 가상자산 도난으로 직결될 수가 있다. 그러니까 지금 여러 가지 지금 상황을 볼 때 가상자산 도난, 가상자산이라는 게 뭡니까? 내가 지갑이라는 게 그게 코인 지갑이라는 게 진짜 지갑에 넣는 게 아니라 그 디지털 속에서 코인 지갑이라고 하는 건데, 그걸 털려버릴 수가 있다. 실제로 가상화폐는 블록체인 기술 특성상 거래가 한 번 이뤄지면 취소가 불가능하답니다. 이 때문에 해커가 피해자의 계정에 침투해 자산을 빼돌리면 복구가 극히 어렵답니다. 이게 거꾸로 블록체인이 한 번 이뤄지면 취소가 불가능하게 만들어놨는데, 오히려 그걸 이용해서 저놈들이 자산을 빼돌리면 이 취소가 안 되기 때문에 다시 찾아올 수 있는 방법이 없다는 겁니다. 정보보안업체 노턴에 따르면 이 SIM 스왑은 은행 계좌 해킹을 넘어서 가상화폐 거래소 계정 탈취까지 이어지는 고도화된 수법으로 진화하고 있답니다. SKT는 사고 직후 악성 코드 제거 및 의심장치 격리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고, 현재까지 유출된 정보의 악용 사례는 아직 공식적으로는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피해 규모에 대한 구체적인 발표는 아직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SKT는 국내 최대 가입자를 보유하고 있어서 이번 유출로 인한 잠재적 피해자 수도 상당할 것으로 보입니다. 과거 유사한 사고 사례는 이번 우려를 더욱 키우고 있는데요. 2021년 미국 이동통신사 T-모바일 역시 대규모 데이터 유출 후 SIM 스왑 공격으로 수억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 피해가 발생한 바 있습니다. 이미 2021년에 이런 공격을 받아서 수억 달러 상당의 가상화폐 피해가 발생한 적이 있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에도 우리도 이런 가상화폐가 털릴 가능성이 있다. 가상화폐 하시는 분들 특히 조심해야 되겠습니다. 업계 관계자는 IMSI, MSISDN, 인증키가 모두 유출된 상황은
SIM 수합 공격자에게 가장 좋은 조건을 제공한 셈이라면서 특히 고액의 가상화폐를 보유한 투자자들이 주요 표적이 될 가능성이 높다고 전하고 있습니다. 고액의 가상화폐를 보유한 투자자들이 주요 표적이 될 수 있다. SKT는 이번 사고와 관련해서 한국인터넷진흥원에 그리고 개인정보보호원에 보고를 마쳤고 과학기술정보통신부와 함께 사고 원인 및 추가 피해 방지를 위한 조사를 진행하고 있습니다. 또한 고객 보호를 위해서 무료 유심 보호 서비스 신청을 안내하고 있고 비정상적인 유심 변경 시도에 대한 모니터링 강화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가상화폐 이용자들에게는 인증수단을 SMS가 아닌 인증 앱 등이나 하드웨어 보안 키로 즉각 변경할 것이 공고되고 있습니다. 또한 거래소 계정의 접속 기록과 거래 내역을 정기적으로 점검하고 수사원 활동이 감지될 경우 신속히 신고해야 합니다. 이와 함께 SKT는 웹사이트 및 모바일 앱 T월드를 통해서 유심보호 서비스 가입을 받을 수 있도록 조치하고 있고 이상 징후 발생 시 즉각적인 서비스 일시 중단 등 추가 조치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보안 전문가들은 이번 사고는 단순한 개인정보 유출이 아니라 금융자산 탈취로 이어질 수 있는 심각한 사안이라면서 모든 이용자가 스스로 보안을 강화하는 것이 최우선 과제라고 강조했습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여러분들께서 말이죠. 즉 금융자산 내지는 즉 가상자산을 지키기 위해서는 SKT를 쓰시는 분들께서는 바로 가능한 한 빨리 유심칩을 바꾸도록 하시는 것이 좋고요. 그렇지 않다면 지금 얘기한 것처럼 이 보안키라든지 하드웨어 보안키라 그러죠. 또는 인증 앱이라 그러죠. 이런 거를 즉각 변경하는 것이 필요하다. 인증 앱이나 하드웨어 보안키를 즉각 변경해야 된다. 특히 가상화폐 이용자들이요. 만약에 가상화폐 이용자들은 이걸 다 알고 있을 거라고 생각을 하지만 가상화폐를 하는데 이 인증 앱이라든지 하드웨어 보안키에 대해서 잘 모르면 이거는 전문가를 찾아가는 수밖에 없으니까 SKT 뭐 대리점을 방문한다든지 내지는 그런 방법을 통해 가지고서 이런 조치를 취할 것이 요구되고 있습니다. 지금 SKT 정보 유심 정보가 유출됨으로써 가상화폐 투자자가 지갑이 초토화될 우려가 있다. 투자자들은 즉시 보안을 강화해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아직 한 번 털리면 끝이다. 이게 또 매일 신문에 들어왔는데 이게 뭐냐면 2단계 인증도 뚫렸기 때문에 보안 사각지대가 된 거고 지금 바로 점검해야 된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인증을 2단계, EFA 2단계로 해놨다 하더라도 그것이 이미 뚫린 것이고 그 다음에 가상화폐의 경우에는 한 번 뚫리면 끝이다. 이런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스마트폰 안에 숨겨진 보물창고, 즉 유심칩이 해커들의 새로운 타깃이 됐다. 지금 이제 스마트폰 안에 유심칩이라고 있는데 이게 말하자면 하나의 보물창고다 이거죠. 이것이 이제 타깃이 되고 있다. 마치 이제 그 계좌를 지금 해킹해가지고 돈을 빼가듯이 이제 유심칩 안에 있는 정보를 빼가면 그걸 이용해서 큰 돈을 저놈들이 벌 수 있다는 거죠. 지금 몇 년간 급증하고 있는 유심 스와핑 공격으로 인해 수많은 사용자들이 금전적 피해를 이미 봤다는 겁니다. 그런데 그것이 더 심해지고 있다는 거죠. 디지털 시대의 필수품인 유심칩, 그것이 무엇이며 왜 해킹으로부터 보호해야 하는지 이걸 이제 좀 보면은 스마트폰을 결정할 때 가장 먼저 장착하는 작은 칩, 유심은 단순한 통신 매개체 이상의 가치를 지닌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유심칩은 이동통신 서비스 가입자의 개인정보와 통신 기록, 결제 시스템 접근 권한 등을 담고 있는 소형 스마트 카드다. 그러니까 우리 휴대폰 안에 들어있는 소형 스마트 카드다. 여기에 가입자의 개인정보가 들어있답니다. 그다음에 통신 기록이 들어있고 결제 시스템이 들어있고 그러니까 이건 완전히 너무나 중요한 정보죠. 일각에서는 디지털 신분증이라고 불릴 만큼 개인의 디지털 아이덴티티를 담고 있는 핵심 요소다. 그러니까 유심칩이라는 게 뭐냐면 우리가 왜 주민등록증과 같은 신분증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것이 디지털 신분증이라고 보면 된다. 유심칩에는 국제 모바일 가입자 식별번호와 같은 이게 IMSI입니다. 고유정보뿐 아니라 통신사의 서비스 접근 권한, 인증키, 전화번호, 문자 메시지 데이터까지 다 저장이 된다. 이는 마치 디지털 세계의 열쇠와도 같은 존재라고 할 수 있다. 그러니까 유심칩이라고 하는 것은 디지털 세계의 열쇠, 디지털 세계로 들어가는 열쇠다. 이렇게 보면 된다는 거죠. 그리고 여기가 하나의 보물창고다. 이렇게 봐도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렇게 중요한 것인데 이걸 타깃으로 노리고 있다는 거죠. 유심칩의 주요 기능을 좀 더 보면 말이죠. 사용자 인증을 여기를 통해서 한다는 겁니다. 통신망에 접속할 때 사용자를 인증한다. 암호화 키가 저장되어 있다. 통신 데이터를 암호화하는데 필요한 키를 저장한다. 개인정보가 저장되어 있다.
통신사 서비스 접근, 모바일 결제 지원 이런 것들이 다 유심칩을 통해서 이루어지고 있는 것이다. 그런 거죠. 근데 유심 해킹이 되면 왜 위험하냐? 금융 피해가 발생할 수 있고 개인정보가 유출될 수 있고 신원이 도용될 수 있고 디지털 자산이 손실될 수 있다. 사회적 심리적 피해도 엄청나다. 그래서 유심 해킹으로부터 나를 보호해야 되는데 첫 번째 통신사 보안을 강화하고 인증 방식을 개선하고 개인정보를 보호하고 이상징후 주시하고 이런 방법으로 이제 해야 된다.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가 특히 여러분께 지금 이 말씀을 드리는 이유는 이걸 뭐 한 번 듣고서 이해하시는 분도 있겠지만 한 번 듣는다 하더라도 무슨 얘기하는지 잘 이해를 못 하실 분도 있을 텐데 좀 쉽게 이제 말씀을 드리면 스마트폰 안에 유심칩이라는 게 들어있다. 거기에 내 모든 디지털 정보가 다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하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거를 갖다 누가 해킹하면 나에 대해서, 나 강실업에 대해서 모든 것을 알게 된다. 그렇죠? 그러면 그걸 이용해서 범죄에 쓸 수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개인정보를 이용해서 협박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아니면은 그걸 이용해서 금융에 돈을 빼갈 수도 있는 거고 그걸 이용해서 가상자산 하는 사람 같으면 가상자산에서 이걸 탈취해 갈 수도 있는 거고 이렇기 때문에 이게 지금 디지털 신분증이라고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럼 디지털 신분증을 내가 잊어버리면 신분증을 잃어버리면 그걸 갖고서 얼마든지 걔들이 도용을 해가지고서 또 악용을 해가지고서 뭐 여러 가지 범죄를 저지를 수 있는 것처럼 근데 그냥 주민등록증 같은 거야 그거 뭐 주웠다 하더라도 또 그걸 훔쳤다 하더라도 그걸 가지고 할 수 있는 범죄는 많지 않은 데 비해서 유심칩은 이걸 가지고 할 수 있는 범죄가 너무 많다는 거죠. 지금 디지털 거래, 뭐 금융 거래 또는 가상자산 거래 이런 데 있어서 그걸 갖다가 중간에 탈취를 할 수도 있고 또 개인정보를 전부 다 빼돌려 가지고 그걸 악용할 수도 있고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SKT 지금의 경우에는 SKT 경우는 결국 빨리 유심칩을 바꾸는 것이 중요하고 그걸 바꾸기 전이라면 지금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것처럼 그런 어떤 조치를 취하는 것이 필요하다. 강실업 TV입니다.